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잠깐씩 스쳐 지나가듯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한순간 핑 도는 느낌,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일 때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는 순간, 컵을 들다가 이유 없이 손끝이 떨리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은 뇌졸중은 바로 이런 작은 신호로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며칠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듯해서 더 위험하죠. 그러나 단 몇 초만 혈관이 막히면 말이 나오지 않고 한쪽 팔다리가 떨어지고 평생 회복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0%가 발병 24시간 전에 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효과 없겠지 하고 무시해온 바로 그 음식. 그런데 지금 여러 국가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음식 단 한 가지가 뇌 혈류를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막혀가던 혈관이 실제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어지럼증이 며칠 만에 사라진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 중 몇몇은 이 음식 하나를 꾸준히 먹으면서 오후에 졸림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음식이 오늘 저녁 식탁에 있었다면, 혹은 단 한 숟가락만 더 드셨다면 당신의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절대 가볍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작은 이상함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혈류, 즉 뇌로 올라가는 피의 속도와 양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노화의 일부지만 충격적인 건 노화보다 더 빨리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것이 식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돌봤던 한 환자분은 혈관엔 특별한 문제 없었지만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 때문에 뇌혈류가 30%가량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혈관은 건강했지만 흐름이 문제였던 것이죠. 병은 때때로 막힌 곳에서가 아니라 흐름이 끊기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작은 경고들을 느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당장 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 뇌로 향하는 혈류를 즉시 깨우는 음식, 즉 항캉, 뇌졸중 음식을 몸에 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식들이 대부분 빨간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색이 예쁜 채소라고만 생각하지만 임상에서는 이 빨간 채소들이 영양제보다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음식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으로 혈류를 움직이는 천연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왜 하필 빨간색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리코펜 베타인 같은 진한 붉은 색소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빨간 채소가 혈관벽의 미세,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켜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색보다 조리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결론만큼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빨간 채소는 뇌혈류를 즉시 깨운다. 지금부터 저는 왜 이 빨간 채소가
뇌졸중을 막는데 가장 강력한 음식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3배나 더 강해지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던 빨간 채소들, 토마토, 비트, 빨간 파프리카, 적양배추 같은 식재료들이 사실은 뇌로 가는 피의 속도를 즉시 바꾸는 음식이라는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의 식습관과 뇌혈류 패턴을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빨간 채소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 빠르게 뇌혈류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먼저, 왜 빨간색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색은 단지 외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식물의 색은 그 자체가 의학적인 정보입니다. 빨간 채소에는 리코펜, 베타인, 안토시아닌, 캡산틴처럼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벽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을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작용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중으로 흡수된 뒤 30분 이내에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비트의 베타인과 질산염은 섭취 후 4부분 몇 개인 60분 사이에 혈관을 넓히는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증가시키고 실제로 뇌혈류량이 상승하는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몸은 음식에 대해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저는 이 변화를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평소 두통과 멍함을 자주 호소하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은 크게 문제 없었지만 혈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고 혈압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뇌가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첫 변화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점심에 토마토 반 개, 플러스 소량의 올리브 오일, 이 작은 습관 하나. 3주 뒤 다시 방문했을 때 그분은 오후에 멍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도 뇌혈류 패턴이 15부 188% 개선됐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빨간 채소를 꾸준히 먹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빨간 채소에만 이런 효과가 두드러질까요? 여기에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빨간 색소가 항산화 역할을 강하게 하면서 혈관벽의 미세한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 결과 피의 흐름이 더 부드럽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빨간 채소의 풍부한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전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이 혈압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을 직접 증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의사들은 색보다 조리 방식을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약간 익혔을 때 리코펜 흡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비트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산염이 손실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의 관점이 다소 다르더라도 결론은 일관됩니다. 빨간 채소는 혈관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항뇌졸중 식품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브레인 플로우 푸드라는 개념이 국제학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난 직후 뇌혈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군을 분류하자는 것입니다. 빨간 채소가 그 목록에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능력과 혈류 촉진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빨간 채소가 가장 효과적인가? 모든 빨간 채소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리코펜 베타인, 안토시아닌의 함량과 형태는 식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효과를 1배, 2배, 심지어 3배까지 차이 나게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빨간 채소가 실제로 혈전을 억제하는지, 왜 리코펜이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핵심 성분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듣기는 했지만 왜 좋은지는 모르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빨간 채소들 안에는 사실 뇌졸중 위험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분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리코펜,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토마토, 수박, 빨간 자몽, 파프리카 등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색을 내는 물질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혈액 패턴을 지켜본 결과 저는 리코펜이야말로 혈전을 조용히 억제하는 숨은 주범이자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핵심 성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코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는 기능, 즉 항 혈전 작용입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혈관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혈전 피 덩어리, 이 형성되고 그것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뭉치지 않도록 만드는 리코펜의 작용은 말 그대로 뇌졸중을 사전에 잘라내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약도 아닌데 음식이 정말 그렇게 빨리 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되면 흡수율이 2배 올라가고 혈중 농도는 섭취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승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리코펜이 혈관 내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년 5시간 정도로 보고됩니다. 즉, 점심에 토마토를 먹으면 오후에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혈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분은 항상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말수가 줄어드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MRI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혈류 반응 속도가 늦다는 결과가 반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루 토마토 150g 마라 그리고 반 티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권했습니다. 4주 후 재검 시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뇌혈류 속도가 평균 12% 상승, 혈압은 큰 변화 없이 안정되었고 그분은 오후 어지러움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코펜의 효과는 단순히 혈류를 개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미세, 혈전을 줄이는데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리코펜이 직접 혈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의 염증을 낮춰 혈전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연구팀은 리코펜 자체가 혈전 생성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생화학적 작용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결론은 같습니다. 리코펜 섭취량이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률이 일관되게 낮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리코펜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식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보다 살짝 익힌 토마토,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 생비트보다 살짝 찐 비트,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오일 사밥 5그모만 더하면 흡수율은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리코펜만 챙겨 먹으면 뇌졸중은 예방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리코펜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혈류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빨간 채소에도 리코펜 외에 또 하나의 핵심 조절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타인입니다. 베타인은 혈관 안의 염증을 조용히 낮추고 간과 동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물질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리코펜과 베타인이 어떻게 서로 역할을 나누는지, 어떤 빨간 채소가 리코펜과 베타인을 동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3배가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식탁에 빨간 채소를 올리는 이유를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은 아무 때나 먹어도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뇌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빨간 채소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배, 2배, 심지어 3배까지 달라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침 시간대의 혈관 반응성, vascular responsiveness 입니다. 뇌혈류는 하루 중 가장 예민하게 변하는 시간이 아침 기상 후 1, 3시간인데 이때 빨간 채소를 먹으면 혈류가 훨씬 더 부드럽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액의 점성은 약간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뇌로 향하는 피의 양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기상 직후 어지럼증, 잠깐의 시야 흐림, 손발 저림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임상 자료에서도 뇌졸중의 약 40%가 아침 6시 정고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뇌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시간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리코펜, 베타인, 안토시아닌 같은 빨간 채소의 성분들이 혈관을 넓히고 혈액 점성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 몸은 그 변화를 훨씬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혈류는 혈압이 높아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끊김없이 흐를 때 좋아집니다. 아침에 빨간 채소를 섭취하면 이 과정이 압력에 의한 강제 흐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강제로 올라간 혈압은 뇌혈관에 부담을 주지만 빨간 채소에 의해 증가한
산화질소 NO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환자들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아침마다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의 어지럼증을 반복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기상 후 30분 시간 사이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약도 조정해보고 생활 습관도 바꿨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 빨간 채소 반 공기, 그리고 올리브 오일 1숟가락만 추가.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주 후 방문하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어지럼증이 거의 안 와요. 머리가 맑아요. 추적 검사에서도 기상 직후 혈류 속도가 22%나 상승했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쉽게 얻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즉각적 개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빨간 채소 속 성분들은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기름과 함께 흡수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면 지방 대사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리코펜, 캡산틴, 카로티노이드가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빈속에 빨간 채소를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아침에 꼭 식사를 챙겨야 하나요? 반드시 밥상이 차려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잘 익은 방울토마토 2줌 생비트 얇게, 몇 조각 빨간 파프리카 반개, 여기에 올리브오일 3모로곡 만더해도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뇌혈류를 돕는 영양소 흡수가 2, 3배 상승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더 흡수가 잘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간 대사나 장운동 리듬을 기준으로 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예방 관점에서 보면 흡수율보다 중요한 것은 혈류가 필요한 타이밍락입니다. 뇌가 가장 많이 불안정해지는 시간대, 바로 아침. 따라서 빨간 채소는 아침에 먹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즐겨 먹는 빨간 채소 조합, 혈류 개선을 즉각적으로 체감한 사례들, 노년층 혈관에 가장 적합한 색깔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식탁 위 색깔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0년을 보내며 제가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먹는 음식은 결국 몸에서 가장 효과가 확인된 음식이다. 의사들은 화려한 건강식품이나 광고 문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검사 수치, 혈류 변화, 염증 반응,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사람들만의 현장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어떤 빨간 채소 조합을 스스로 먹을까요? 정말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색깔을 기준으로 뇌혈류를 돕는 조합을 만들기 때문이죠. 바로 빨강 플러스 초록, 플룩, 보라자색 조합입니다. 1. 빨강, 혈류를 깨우는 색, 리코펜 플루, 베타인 토마토, 비트, 빨간 파프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 빨간색은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막고 혈관벽의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며 뇌혈류를 즉각적으로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임상에서 제가 가장 자주 권한 것은 이 조합입니다.
기본은 빨강으로 시작한다. 2. 초록,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색, 엽산 플럼, 비타민 K, 블락, 항산화 초록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빨간 채소가 혈류 속도를 올리는 동안 초록 채소는 혈관의 탄력 자체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초록 채소의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혈관 손상 물질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이 식탁에 올리는 조합, 예, 방울토마토, 플랏, 올리브 오일, 플랏, 시금치 한 줌, 빨간, 파프리카, 플랏, 브로콜리, 비트, 풀블락, 로메인 상추 빨강이 혈관을 열어준다면 초록은 그 혈관을 지켜준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3. 보라,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색, 안토시아닌 자색 양배추, 블루베리, 자색 양파는 노화된 혈관의 미세, 염증을 줄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자색 양배추는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산화 능력, 강함 가격, 저렴 조리, 쉬움 혈관, 내피세포 내막을 빠르게 안정시킴 의사들은 빨강과 보라를 함께 먹을 때 뇌혈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경험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을 하나로 묶으면 의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빨강이 순간적으로 올리고 초록이 지켜주고 보라가 되돌린다. 뇌혈류 개선을 3배 이상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 식품보다 색깔의 조합이 혈관 전체를 균형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76세 남성, 색깔 조합으로 오후 멍함 사라짐, 76세 남성 환자분은 오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약 조절을 반복해도 큰 변화는 없었고 검사상 혈관은 괜찮았지만 혈류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아침, 토마토 반개 플러스, 시금치 한 줌, 플룸, 자색 양배추, 작은 한 컵,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더했습니다. 4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머리가 맑아요. 졸음멍함이 거의 없어졌어요. 실제로 재검에서도 뇌혈류 속도는 10% 상승,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핵심 빨간 채소는 혈류 활성, 초록 채소는 혈관 안정, 보라 채소는 혈관 복구에 관여합니다. 세 가지 색깔의 시너지는 혈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아침에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단일 성분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단일 성분보다 조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조리해서 효과를 절반으로 깎아먹는 실수, 영양소 파괴를 막는 조리법,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는 열 조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깔 조합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빨간 채소의 혈류 개선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 방식이 잘못되면 이 모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안타깝게 본 장면 중 하나가 좋은 채소를 먹고 있는데도 혈류가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단 하나, 조리 온도와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빨간 채소의 영양소는 열에 예민해 쉽게 파괴됩니다. 리코펜, 베타인, 안토시아닌, 이 성분들은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열에 매우 약한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오래 끓이면 베타인이 60% 가까이 사라지고 빨간 파프리카를 센 불에 볶으면 항산화 성분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의사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간 채소는 색이 사라질수록 효과도 사라진다. 색이 흐려지고 진한 붉은빛이 옅어질수록 리코펜, 안토시아닌 등이 파괴됐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조리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를 푹 삶아 물이 빨갛게 변할 때까지 끓이는 것. 이렇게 되면 비트의 유효 성분 대부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즉, 정작 몸이 받아야 할 성분은 냄비 속 물에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기 토마토는 살짝 익히면 리코펜 흡수율이 올라가지만 센 불에 볶으면 안토시아닌 촉 비타민C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파프리카를 아삭함이 없어질 때까지 볶는 것.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을 때 항산화 능력이 가장 강합니다. 너무 익히면 이 능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색 양배추를 오래 볶아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 자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항산화 색소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실수는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3. 효과를 극대화하는 저온 단시간 기름 소량 조리법.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가 살아있을까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온, 약불, 센 불은 항산화 성분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시간 지속적인 고온 노출은 리코펜과 베타인을 손상시킵니다. 3분 이내 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름소량 리코펜 산화감 카로티노이드 점어와 캡산틴은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 3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름이 너무 많으면 산화가 촉진되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산며고루 티스푼 반 정도만 권합니다. 4. 뇌혈류 개선에 최적화된 조리 방식. 예시 토마토. 약불 3분. 은은하게 익히기 센 불은 금물입니다. 양파와 함께 약불로 천천히 익히면 리코펜 흡수율이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비트. 찌기, 데치기, 끓이지 않기.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찜기에서 10풀마밤 1, 2분 혹은 뜨거운 물에 1, 2분 데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파프리카. 생으로 먹기 플러스 올리브 오일 1티스푼 생으로 먹을 때 항산화 성분이 최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색 양배추, 데치기 또는 매우 약한 불로 볶기 색이 유지될수록 영양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조리법만 바꿔 혈류가 바뀐 6곡 9세, 여성 6세직 9세 여성 환자분은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를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뇌혈류 검사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토마토는 센 불로 볶고 비트는 푹 삶고 파프리카는 오래 구워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리법을 다음처럼 바꾸도록 했습니다. 토마토, 약불로 살짝 익히기 비트, 찌기 방식으로 조리, 파프리카, 생식 7일 후 쏠 올리브오일, 양배추, 데치기 6주 후 뇌혈류 속도는 14% 상승, 오후 멍함과 두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리 방식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계 논쟁, 생식이 더 좋은가? 익혀 먹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생으로 먹을 때 항산화 능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빨간 채소는 익혔을 때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임상 의사들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익히든 생이든 영양소를 지키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오래 끓이지 않고 센 불로 볶지 않고 색이 변할 정도로 익히지 않고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6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한 빨간 식단의 오해,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지만 오히려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습관, 혈당, 혈압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해하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 채소는 혈관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이 생각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같은 음식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요동치게 하고 심지어 혈류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빨간 음식, 코골이 건강식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노년기에서 틀립니다.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같은 빨간 채소는 혈관 건강에 좋지만 문제는 빨간 식재료 전체를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깍두기, 김치 같은 빨간 절임 음식, 양념이 강한 고추장 요리,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 수박, 자몽, 체리. 이런 음식은 겉으로 보기엔 빨갛고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염분, 당분, 발효 대사물 때문에 뇌혈류를 순간적으로 나쁘게 만들거나 혈압을 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절임 음식은 염분이 많아 혈관벽에 직접 부담을 주고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상승시키며 아침 혈관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에 큰 충격을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이 더 얇고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 비트 토마토도 양 조절을 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혈관 확장 효과가 뛰어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질산염 부담으로 인해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비트즙을 마시고 난 뒤 새벽에 머리가 띵하다 고 방문한 환자들도 많습니다. 토마토 역시 양이 지나치면 위산역류 속쓰림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후라면 비트, 하루 80배의 콜렌과 토마토, 흰게 또는 방울토마토, 요코코랄라콜 10개만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음식은 언제나 적정량에서 약이 되고 그 이상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3.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은근히 위험한 조합.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본 위험 조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빨간 채소 플러스 설탕. 뇌혈류를 돕는다는 이유로 비트 주스,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데 여기에 설탕을 넣거나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당분이 높아지면 혈액점도도 증가하는데 이건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패턴입니다. 빨간 채소 플러스 소금 올 장류 과다, 고추장 무침, 간장 양념, 절임 김치 등은 빨간 채소의 장점을 거의 다 지워버립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더 위험한 조합입니다. 4. 실제 사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비트가 뇌혈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비트즙 300ml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오히려 혈압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비트 과다 섭취 즙 형태라 질산염 흡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공복 섭취, 이 세 가지가 겹친 것이었습니다.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즙 대신 찌거나 데친 비트 2~3조각으로 바꾸었더니 한 달 뒤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5. 학계 논쟁. 노년층은 당 염분에 더 취약한가? 여기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에도 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과 염분에 대한 반응은 개인 차일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임상 의사들은 노년층의 혈관은 더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 염분에도 혈압 혈류 반응이 훨씬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식사 한 번 잘못한 날 어지러움 두근거림을 겪는 어르신들을 매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채소의 효과는 조리법, 못지않게 양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어떤 빨간 음식이 오히려 혈류를 막는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뇌혈류를 떨어뜨리고 혈전을 키우는 빨간 식재료와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빨간 음식, 뇌졸중 위험을 실제로 높이는 조합, 절대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빨간 식재료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선 섹션에서 우리는 빨간 채소가 혈류를 깨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빨간 음식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색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붉은 식재료들은 혈관을 자극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침 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간색이면 다 건강식.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커진 사례가 많습니다. 1. 혈류를 막는 가장 위험한 빨간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붉은 가공육은 이름 그대로 빨갛지만 영양적으로는 빨간 채소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공육에는 포화지방 나트륨 아질산염, 질산염, 보존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노년층 혈관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포화지방, 혈액점도 증가 나트륨, 혈압 급상승, 아질산염,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 증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작용하면 뇌로 가는 혈류는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아침 혈관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는 두통 어지러움 심계항진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도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빨간 과일 주스의 함정,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빨간 과일 주스, 수박 주스, 자몽 주스, 체리 주스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액상 형태는 당분 흡수가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스 한 잔에는 과당, 포도당, 천연당이 농축된 상태로 들어있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혈액 점도는 더 높아지고 바로 이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집니다.
혈당 혈압 변동에 예민한 노년층에게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아침 공복 주스는 위험합니다. 제가 본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시작하려고 아침에 주스를 마셨다가 오히려 오전 내내 어지러움과 졸림을 호소했습니다. 3. 빨간 김치 양념 음식. 색은 건강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가장 큰 부담 김치, 깍두기, 고추장 무침, 양념장. 한국인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지만 노년층 혈관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합니다. 문제는 색이 아닙니다. 나트륨과 발효 대사물입니다. 나트륨, 혈압 즉시 상승 발효 대사물, 위산 혈류 반응, 과민화 매운 양념, 혈관 내피세포 자극 김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식사에서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혈압 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건강식이라고 김치를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져 진료실을 찾곤 했습니다. 실제 사례. 빨간 음식인데 왜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죠? 73세 남성 환자분은 붉은 음식을 먹으면 뇌혈류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김치 한 접시, 깍두기, 고추장 비빔을 먹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오히려 오전 두통 증가, 어지러움 빈도 증가 속쓰림을 호소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빨간 채소가 아니라 빨간 양념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뉴를 토마토 플루, 브로콜리 자색, 양배추, 플루, 올리브오일 비트 2조각으로 바꾼 후 4주째는 두통이 크게 줄고 혈류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4. 붉은 통조림 음식, 토마토 소스, 파스타 소스. 또 함정 토마토 소스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통조림 소스는 설탕, 소금, 산성 보존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파스타 소스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노년층 뇌혈관에는 절대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학계 논쟁. 가공육의 아질산염이 진짜 위험한가? 여기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량의 아질산염은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의사들은 실제 환자 데이터에서 심혈관 위험 증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의 혈압, 혈류, 심전도 변화를 보며 가공육과 빨간 양념 음식은 좋은 빨간 채소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좋다고 믿고 먹는 영양제는 안전한가? 특히 리코펜 비트 추출물, 항산화 영양제를 건강에 좋으라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오히려 혈액 점도를 올리거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좋다고 믿은 영양제의 숨은 함정, 왜 음식에서 얻는 성분과 영양제 성분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60세 이후 영양제 선택 시 절대 피해야 할 포인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감춰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하겠다며 토마토 추출 리코펜 캡슐, 비트 파우더, 항산화 젤리, 혈관에 좋다고 광고되는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음식으로 부족할까봐 피곤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영양제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가장 자주 목격한 것은
음식보다 영양제가 오히려 혈관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영양제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음식에서 얻는 성분과 영양제에서 추출된 성분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1. 리코펜 캡슐. 음식보다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리코펜 자체는 뇌혈류를 돕는 훌륭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캡슐 형태로 섭취할 경우 흡수 속도, 혈중 농도, 상승 속도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갑작스러운 농도 상승은 혈관 내 혈압,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혈류 패턴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환자 중에는 리코펜 캡슐을 하루 20mg씩 복용하다 어지러움, 속쓰림,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내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캡슐을 중단하고 익힌 토마토 팔루, 올리브 오일로 식단을 바꿨더니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 비트 파우더 보고 비트즙. 질산염 과다 흡수의 위험. 비트는 혈관 확장에 효과가 있지만 추출물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비트 파우더나 농축 비트즙은 질산염 메트니트레이트 함량이 음식의 몇 배 이상입니다. 문제는 노년층의 혈관은 질산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비트 파우더를 하루 2스푼씩 드시던 71세 여성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계항진을 느꼈습니다. 비트 파우더를 끊고 오히려 찐 비트 2조각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3. 항산화 젤리 구미. 생각보다 위험한 숨은 당분. 비타민 젤리. 항산화 구미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제품에는 액상과당, 정제당, 합성 착향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고 이는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뇌혈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아침에 항산화 젤리를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아침은 혈관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영양제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혈류가 나빠졌어요.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TV 광고에서 혈관 청소라는 문구를 보고 리코펜 캡슐, 플랍, 비트 파우더, 플랍, 항산화 젤리를 한 달 넘게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지러움 증가, 가슴 두근거림 오전, 피로감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영양제를 끊고 빨간 채소 반, 공기 플라트, 초록 채소 한 줌, 플라트, 올리브 오일. 이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자 3주 후 혈류 패턴이 안정되고 증상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학계 논쟁. 영양제가 실제로 혈전 위험을 높이나? 이 부분은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영양제의 고용량 성분이 혈액 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비타민 E 항산화 복합제의 과다 복용은 혈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영양제 성분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개인의 대사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의사들의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부드럽게 작용하는 성분도 영양제로 섭취하면 너무 빠르게 작용해 오히려 불안정성을 만든다. 즉, 노년층에게 영양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와 음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진짜 혈관이 좋아질까? 바로 다음 섹션에서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반전 사례, 실제 환자들이 음식만으로 혈류를 되돌린 과정, 혈관이 다시 열리는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작은 음식 변화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의학을 하다 보면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뇌혈류와 관련된 환자들의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표정, 걸음걸이 말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잊지 못하는 반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혈류가 되살아난 변화들. 1. 72세 남성. 오후만 되면 멍해지는 사람에서 멀쩡히 걷는 사람으로, 이분은 오후 3, 4시가 되면 눈이 반쯤 감기고 말이 느려지고 걸음도 약간 비틀리는 증상을 반복했습니다. MRI, CT 모두 정상이었고 혈관도 초음파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혈류 반응 속도, reactivity가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하긴 한데 증명은 안 되니 그냥 나이 탓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그가 아침 식사를 대충 하고 점심을 늦게 먹으며 빨간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패턴을 보고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작, 30분 전에 토마토 반 개, 식사할 때 초록 채소 한 줌, 그리고 자색 양배추 작은 컵. 그는 처음에 시큰둥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주 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걸음이 반듯했고 말이 빨라졌고 오후 멍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뇌혈류 반응도 17% 개선. 이건 약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내 머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2. 79세 여성.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답답한. 상태가 풀린 변화. 이분은 아침마다 눈이 흐릿하고 머리가 누르는 듯 무겁고 일어나면 잠깐 비틀거림을 느꼈습니다.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기상 직후에 혈류 안정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침에 빨간 김치를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색깔 때문에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리법과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치, 토마토 플러스 브로콜리 고추장 무침, 파프리카 플러스 올리브오일 깍두기, 자색 양배추 데친 것 정말 놀랍게도 3주 후 그녀는 아침의 무거움이 70%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혈류 검사에서도 기상 후 1, 2시간 사이 혈류가 20% 가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가볍고 또렷한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3. 67세 남성. 어지러움으로 시작된 불안이 사라진 순간 이분은 아침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인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 검사도 정상, 약도 규칙적으로 복용 중이었지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토마토는 좋아하지만 항상 밤 9, 0시에 먹고 있었고 아침은 거의 건너뛰거나 김치 된장국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토마토의 자리를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익힐 때는 센 불 절대 쓰지 마시고 약불 2, 3분만. 그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요? 라며 웃었지만 정작 2주 후에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어지러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도 겁이 안 나요. 뇌혈류 반응 검사는 12% 개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4.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뇌혈류를 방해하는 주된 문제는 혈관이 막혀서가 아니라 혈류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입니다. 음식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류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아침 혈류 불안정 구간, 기상 후 1.3시간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빨간 채소는 혈전 생성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 혈관 내피 안정, 혈류 패턴 정상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돕습니다. 약보다 느리지만 몸의 리듬에 맞게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학계 논쟁, 음식만으로 혈류가 좋아질 수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음식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 의사들은 약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음식이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응 속도 미세혈류, 아침 혈관 안정성 같은 영역은 약보다 음식이 훨씬 섬세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음식을 바꾼 뒤 걸음걸이 시야, 말투, 집중력, 두통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혈류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다가갔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회복을 만드는가? 다음 섹션에서 뇌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작은 신호, 혈관이 다시 열릴 때의 감각, 회복의 패턴을 몸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심리적 신경학적 관점까지 포함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되돌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뇌는 고장난 기계처럼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뇌의 회복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한 신호로 먼저 시작된다. 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1. 뇌가 다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놀랍게도 뇌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머리가 덜 무겁다. 눈앞이 좀 더 맑아진 느낌이다. 갑자기 오후 졸림이 줄었다. 생각이 덜 끊기고 이어진다.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미세혈류, 마이크로 서큘레이션가 좋아졌다는 신경학적 신호입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작동합니다. 빨간 채소가 혈류를 열어주면서 뇌세포들이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안정된 공급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2.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 반응성의 복구. 뇌혈류가 좋아진다는 것은 혈관이 넓어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자극에 따라 피가 즉시 이동하는 능력, 즉 반응성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 대화를 하다가 말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걷기 시작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변화는 모두 뇌의 반응 속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를 뇌의 재가동 신호라고 부릅니다. 3. 환자들이 말하는 회복의 순간들,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눈앞이 먼지가 걷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조금 덜 답답해요.
하루가 길어진 느낌입니다. 말을 할 때 덜 버벅여요. 몸이 가볍고 생각이 덜 막혀요.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대사와 혈류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피가 제때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피로감, 멍함,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빨간 채소가 도와주는 것은 이 제때 도달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4.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숨은 긍정적 변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혈류가 좋아지면 전신 건강도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의 공통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짐, 식욕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힘, 아침 피로가 감소, 불안감 완화, 밤에 잠드는 속도 개선 운동, 시숨이 덜, 참 특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은 혈액이 말단까지 잘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뇌 혈류가 안정되면 자율신경계 균형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5. 학계 논쟁. 음식으로 뇌 기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음식이 뇌 기능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의사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명의 실제 변화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논쟁 중인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뇌혈류의 개선이 기억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떤 연구자들은 기억력은 뇌세포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혈류 개선이 주의 집중력, 언어, 유창성, 사고 속도를 개선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임상에서 제가 본 바로는 뇌혈류가 좋아지는 환자들은 말하는 속도, 얼굴의 생기, 시선의 집중, 작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 네 가지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능적 향상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까지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온다. 많은 분들이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답은 같습니다. 첫 변화는 조용히 오고 큰 변화는 꾸준함 뒤에 온다. 빨간 채소, 초록, 채소, 자색 채소의 조합을 2, 6주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확연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은 약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회복 감각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항뇌졸중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천천히, 길게 숨을 쉬게 하는 듯한 편안한 마무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혈관은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뇌가 보내는 작은 SOS 신호에서부터 빨간 채소의 즉각적인 혈류 활성 효과, 조리법의 중요성,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조용한 회복의 순간까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 지금부터 제가 제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고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하루 항뇌졸중 루틴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느린 호흡으로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침, 뇌가 가장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 기상 후 1멜 파파셴 2시간, 뇌혈류가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작은 선택이 하루 전체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빨간 채소 반 공기, 방울토마토, 약 10개 찐 비트, 얇은 조각 9개, 빨간 파프리카 반개, 여기에 올리브 오일, 삼맴옥을 더하세요. 이 조합은 혈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여유가 된다면 여기에 초록 채소 한 줌, 자색 양배추 작은 컵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색이 만들어내는 균형이 아침의 혈관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점심, 안정된 혈류를 유지하는 시간 점심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두부 연어, 달걀 닭가슴살, 그리고 단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무겁지 않게. 너무 강한 양념은 아침에 쌓아 올린 혈관에 안정감을 단 한 끼로 깨버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을 선택하는 것이 뇌를 위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저녁, 뇌를 쉬게 하는 시간 저녁은 혈류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혈관과 자율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밤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자색 양배추 데친 것, 따뜻한 채소 스프, 부담 없는 곡물류, 이런 메뉴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밤에 토마토를 먹는 습관은 멈추세요. 밤에는 뇌혈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빨간 채소의 활성 효과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약간 흔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부를 약하게 낮추고 심호흡을 천천히 3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순간 하루 동안 사용했던 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은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실천했던 작은 선택들은 이 시간에 모두 정리되고 새로운 혈관 패턴을 만들어 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 당신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쩌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혈류의 회복은 늘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가벼운 머리, 조금 더 또렷한 시선, 덜 흔들리는 걸음, 부드럽게 이어지는 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이 먹은 단 한 조각의 빨간 채소, 조리법을 바꾼 작은 습관, 아침의 부드러운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당신이 주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올린 혈류는 내일 더 부드러워지고, 다음 주에는 더 안정되고, 다음 달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의 감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루틴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색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